그날 밤 파란 번개가 서울 하늘을 가로질렀다. 현장에 있던 한 팬의 멘트다. 내온 사인이 스며든 한남의 언덕길. 요리벽 전시장이 조용히 문을 열자 퍼플로 칠해진 수억원대 슈퍼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모습을 드러냈다. 배기음은 번개가 지나갈 때 남기는 잔향처럼 얇고 길게 퍼졌고 헤드라이트가 천천히 깜박이는 동안 사람들은 거의 숨을 쉬지 못했다. 그리고 그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용빈이었다. 하지만 사랑빈 팬들이 더 크게 탄성을 터뜨린 이유는 그가 아니라 조수석 문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내리려 애쓰던 한 남자 때문이었다. 그의 삼촌이었다. 이 놀라운 장면은 과시가 아니었다. 수억 원짜리의 번쩍이는 금속이 단지 자본의 상징이었다면 이만한 폭발적인 눈물은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선물의 시작은 오래전 가난한 방 한 칸에서 다 쓴 필기노트 뒷장에 적힌 노래 가사와 굵은 손마디를 가진 한 남자의 한숨에서 비롯됐다. 김용빈의 삼촌은 젊은 시절 공장 야간 근무를 전전했고 낮에는 배달, 주말에는 용접 일을 했다. 가수? 그게 밥이 되겠니라고 말해줄 법도 한데 그는 대신 오래된 소형차의 키를 조카 손에 쥐어주며 웃었다.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가봐. 다만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기름값은 내가 채워줄게. 그 기름값이라는 말은 어느 때는 공연장 왕복 버스비였고 어느 때는 녹음실 예약비였으며 또 어느 때는 상처받고 돌아온 밤 그의 침묵을 덮어준 따뜻한 심야 식사였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또 하나의 진실. 몇 해 전 김용빈이 첫 전국 투어를 앞두고 성대 컨디션 문제로 좌절하던 시기 삼촌은 몰래 자신이 아끼던 차를 팔아 치료비 일부를 보탰다. 가족들조차 뒤늦게 알아챘을 때 그는 큰돈도 아니고 젊을 때 타던 꿈 하나 파는 거지 뭘 이라며 얼버무렸다. 그 꿈 하나의 흔적을 기억하고 싶었던 김용빈은 이젠 다 반드시 더 큰 꿈 하나로 갚겠다고 마음속에 새겼다. 오늘 그 약속이 현실이 된 것이다. 삼촌, 이거 내 이름 아니야. 시동을 끄며 김용빈이 조용히 말했다. 팬들의 웅성거림이 일순 가라앉았다. 그가 글러브 박스를 열어 꺼낸 서류 봉투에는 차주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삼촌의 이름, 그리고 작은 메모. 연료는 내가 채우겠다 했지? 이제는 내가 마음껏 달릴 차례야. 연료는 내가 흘린 시간과 땀으로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 삼촌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주먹만 한 키 펜던트가 달그락 흔들렸고 그 펜던트 안쪽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20대 초반의 김용빈과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삼촌이 지도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예상 못한 두 번째 장면이 이어졌다. 김용빈은 차량 등록증과 함께 또 다른 봉투를 건넸다. 이건 그냥 차가 아니에요. 길이에요. 봉투 안에는 삼촌의 고향 중학교에 신설될 청소년 음악장학기금 약정서가 있었다. 대상은 가정 형편 때문에 레슨을 포기하려는 학생들. 장학금의 이름은 연료 프로젝트 리플 프라젝트. 삼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듯 허리를 접었다. 내가 받은 응원은 내 것만이 아니었구나. 낮게 중얼거렸다. 이 순간 사랑빈 팬들이 들고 온 응원봉보다 더 밝게 빛났던 것은 허공을 울리는 백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과거를 누군가의 미래로 바꾸는 약속이었다. 그럼에도 현장은 특보에 걸맞게 예기치 않은 변주를 거듭했다. 차량 커버가 완전히 거치자 본넷 아래쪽에 새겨진 작은 문구가 포착됐다. 두더맨 후 TAUGH 팀의 투 스타트, 시동, 스타트를 가르쳐준 사람에게 이 짧은 문구가 던진 울림은 컸다. 단순히 엔진 시동이 아니라 인생의 출발 버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아래에 새겨진 숫자 조합이었다. 삼촌의 생일과 김용빈의 데뷔 날짜. 그 두 사람이 함께 첫 지방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날. 기념판은 철공소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김용빈이 덧붙였다. 철공소, 삼촌의 오래된 직장이자 그의 손마디가 달아간 곳.
그곳의 스파크가 오늘의 번개로 이어진 것이다. 기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수억 원대 선물. 부담스럽지 않나요? 삼촌은 잠시 침묵하다 웃었다. 얘가 어릴 때 노트 뒷장에 쓴 가사를 내가 한 장 한 장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줬어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지 몰라도 그 노래들이 오늘 이 차를 불러온 거겠죠. 마이크를 잡은 김용빈은 예상 밖의 고백을 꺼냈다. 사실 작년에 슈퍼카를 한 번 계약하려다가 취소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아직 출발을 선물할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오늘은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나를 위해 타는 차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나온 길을 위해 달리는 차니까. 내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어떤 이는 이건 단순 팬 서비스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선언이라 적었고, 어떤 이는 비싼 물건이 감동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사연이 마음을 흔들었다고 남겼다. 현장에서는 뜻밖의 셋째 장면이 이어졌다. 슈퍼카의 뒷좌석 공간, 사실상 거의 없는 대신 마련된 작은 케이스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등장했다. 이건 우리 둘이 택배 트럭에서 듣던 테이프야. 삼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즉석에서 휴대용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자 약간 늘어진 소리의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최신식 슈퍼카와 낡은 카세트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기묘하고 아름다운 장면. 사람들은 이 부조화에서 오히려 서사의 완성을 목격했다. 번쩍이는 미래와 해진 과거가 한 점에서 포개질 때 그것은 과시가 아닌 감사가 된다. 안전벨트를 건네던 삼촌이 마지막으로 꺼내 든 말은 이 차로 먼저 어디 가고 싶니였다. 많은 이들이 유명한 전망대나 고속도로를 떠올리는 순간 김용빈은 뜻밖의 답을 내놓았다. 그때 나한테 합주실을 빌려주던 그 문화센터 주차장요. 밤마다 둘이라면 먹던 곳, 환호성이 터졌다. 슈퍼카의 첫 목적지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니라 소박한 기억의 현장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무엇을 할 거냐는 질문에 그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사진 한 장만 찍고 바로 돌아올 거예요. 그 다음엔 장학금 대상 아이들 오디션을 보러 가야 하거든요. 팬들은 다시 울었다. 이 선물의 클라이맥스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모두가 이해한 순간이었다. 마지막 장면. 차량 번호판 커버가 조용히 내려가며 숫자들이 빛났다. 천사. 유치하다. 고 웃을 수도 있는 숫자. 하지만 그 단순함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했다.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준 사람에게 늙지 않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 사회관계의 망에는 오늘 알았다. 진짜 럭셔리는 사연이다. 슈퍼카보다 더 비싼 건 약속이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누군가가 한 줄을 덧붙였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키운 손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잡아 당겨 빛으로 데려온다. 이 밤 서울을 가른 파란 번개는 철과 유리, 고무 타이어가 낸 전광이 아니었다. 카세트 테이프의 쉰 음색, 낡은 소형차에 키를 쥐어준 손. 연료는 내가 채우겠다. 던한 문장. 그 모든 것을 결산하듯 번뜩인 슈퍼카의 헤드라이트가 겹쳐 만든 하나의 상징이었다. 누구나 알듯 화려한 엔딩이 아니라 모두가 몰랐던 시작의 재현. 그래서 현장은 오히려 고요했다. 차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의 속도보다 오래 갈 방향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어느 중학교 음악실의 문고리가 새로 달릴 것이고 누군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첫 음을 낼 것이다. 그가 언젠가 무대 위에서 연료는 누가 채워줬나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삼촌이, 그 다음에는 팬들이, 그리고 지금은 제가요. 오늘부터는 제가 누군가의 연료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 수억 원대의 슈퍼카가 달린 길 위에 그 문장이 또렷하게 새겨졌다. 속도가 아니라 약속의 윤광으로.